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흰구름 부인 연하 푸른이 난 살람이라. 오호, 계속해서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넘어간, 즉 시선의 이동에 의한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이라면, 이제는 살짝 그 전개 방식만 바꾸어서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흰구름 뿌연 연하라는 건 뭐예요? 연기, 그러니까 안개를 얘기하는 거죠. 노을. 푸른이 난, 푸른 것은 살람이라, 산 아지랑이라, 이런 얘기죠. 천암 만악을 제집을 삼아두고. 자, 주체 또 필요하죠. 주체 뭡니까?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연하와 살람이 주체가 돼야 되겠죠. 천암, 천개 바위와 골짜기, 만개의 골짜기를 자신의 집으로 삼아두고, 누가? 아지랑이와 그 다음에 안개 노을이. 남영성 들명성. 남영성 들명성 뭐예요? 들락날락거리면서 이래두고 앉지고 아양을 떠는구나. 오르거니 나리거니, 계속해서 주체 누구? 그렇죠. 연하 살람. 올라갔다 내려갔다. 장공의 높은 하늘에 떠나거니, 떠나는 듯하다가 광야 넓은 들판으로 건너가는 듯하니, 푸르락 불구락 여트락 짙으락, 푸르렀다가 붉었다가 옅어졌다가 짙었다가 사양과 섞어디어. 사양 뭐예요? 저녁 햇빛과 섞어지어서 새우조차 뿌리 난다. 가는 비조차 뿌리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무슨 얘기예요? 봄날에 여기는 자연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봄날에 안개 노을과 산 아지랑이가 만개의 골짜기, 천개의 바위, 즉 산중의 골짜기 속에서 생겼다가 사라졌다 하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치 뭐랄까요? 화류법을 사용했다고 할까요? 화류법을 사용해서 걔네들이 뭐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듯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들락날락거리고 또 아양을 떨고, 그 다음에 교태를 부리고, 올랐다 내렸다가 높은 하늘로 또 사라졌다가, 또 광야로 넓게 퍼졌다가, 푸른색, 붉은색, 옅은색, 짙은색 햇빛과 섞어지면서 동시에 뭐예요? 가는 비까지도 내리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요, 계절이 나타난다면 계절과 관련된 시어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봄이라고 본다면 계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시어를 꼽아라. 그럼 뭐가 될까요? 산 아지랑이와 그 다음에 가는 비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 아지랑이는 봄날의 아지랑이라는 것이 관습적으로 우리가 봄이면 아지랑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우리가 더운 여름날 뭐 이렇게 도로에 가면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자연현상으로서의 아지랑이는 일반적으로 봄에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새우 하면 가는 비죠. 가는 비가 뭐 가을에는 안 내리느냐? 내리긴 내립니다. 그러나 봄비 하면 보슬비, 요거 떠오르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얘도 계절과 관련 있는 시어라고 얘기합니다. 심하게는 안개 노을까지도 계절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개 노을이라는 건 사계절 다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봄에 안개 노을은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계절감을 나타내주는 시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가장 두드러진 것은 요거 두 개, 또 둘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건 당연히 산 아지랑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를 이야기했다. 그럼 당연히 뒤엔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름이겠죠. 나멸을 배야 타고. 자, 여기서 나멸하는 것은 뭡니까? 뚜껑이 없는 가마입니다. 가마를 배야 재촉해서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소나무 아래에 굽은 길, 오솔길, 뭐 이렇게 굽어져 있는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왔다 갔다 할 때에 녹양에 우는 황행, 녹양 푸르른 버드나무에 우는 누런 꾀꼬리, 교태겨워 하는 거야. 교태를 부리는구나. 나무새 잦아지어. 나무 사이가 잦아졌다 그랬어요. 나무 사이가 잦아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숲에 나무들이 있는데 이렇게 듬성듬성 있을 때 하고 촘촘해져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촘촘해져 있다라는 얘기는 뭐야? 그렇지, 녹음이 우거지게 되니까 빈틈이 없는 거지. 겨울 산에 가면은 이렇게 나뭇잎들이 없고 가지가 다 앙상하니까 뻥 뚫려 보이지만, 여름에 가면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무 사이가 잦아지어. 결국 뭐가 나와? 녹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녹음이 얼린 적에, 녹음이 우거진 때에, 백척 난간에서, 백척 높이의 난간에서 긴 졸음 내 편이, 긴 졸음을 내 편이, 그러니까 잔다는 얘기네요. 수면 양풍이, 수면을 스쳐오는 시원한 바람이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시적 하자가 가마를 타고, 재촉해서 타고 소나무 아래의 굽은 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 뭐가 보이는 겁니까? 그렇죠. 푸르른 버드나무에 꾀꼬리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교태스럽게 보이며, 그죠? 또 나무들이 촘촘해지면서 녹음이 우거져 있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난간에서 잠을 자는데 낮잠을 호 하고 자는데 멀리서 수면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이 내 잠을 더 잘 잘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 에어컨 같이 잘 잘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계절과 관련된 시어를 찾아본다면 녹양황행 녹음 정도를 정리할 수 있겠는데 역시나 가장 두드러진 시어는 녹음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꾀꼬리가 어느 계절에 우는지가 명확하지 않죠. 그렇죠. 또 녹양이라고 하면 푸른 버드나무라는 것은 봄일 수도 있고 여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녹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여름이나 봄에도 주로 사실은 5월쯤을 가장 녹음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서는 우거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름과 관련 있는 어떤 시어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절과 관련된 시어는 사실은 좀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푸른 버드나무라는 건 봄에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들이댈 수가 있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질문이 나왔을 때 만약에 아주 거리가 먼 녀석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남여 같은 경우에 계절과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남여, 녹양, 황행 이렇게 묶어놓는다면 남여가 답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은 녹양, 황행, 녹음 묶어놓고 반대로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가까운 것, 즉 계절감을 잘 드러내주는 시어는 해놓고 이렇게 세 개를 묶어준다면 당연히 녹음이 가장 좋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경우에 따라서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녹음, 앞에서는 산 아지랑이 정도가 계절감하고는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봄이라는 계절에서 여름이라는 계절로 지금 현재 넘어갔습니다. 아름다운 여름 경치 속에서의 낮잠을 주무시고 있는 양반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로 넘어가 봅시다. 진설이 빠진 후에 된설이가 내리고 난 후, 개이고 난 후. 일반적으로 설이라고 하면 역시 계절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설이가 내리고 나면 꼭 뭐예요? 그렇죠. 가을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첫설이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가을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금수. 얘 역시 계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수놓은 비단.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죠. 단풍 든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단풍. 그래서 수놓은 비단 되겠죠. 황후는 또 어디 만경의 표현이요. 만경이라는 것은 넓게 펼쳐진 들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누런 구름이 들판에 펼쳐져 있어. 이건 뭘까요? 그렇죠. 논입니다. 누렇게 익은 벼. 그것이 마치 그 누런 구름이 들판에 깔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적도 흥을 개워 달을 따라 분이 나다 그랬어요. 자, 어적 물고기 필이라고 돼 있잖아요. 물고기 필이라는 건 물고기들이 피리 불고 다니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다면 뭐예요? 물고기 잡이하는 사람들의 피. 어부의 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부의 필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흥겹다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흥겹다는 얘기는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을의 특징 풍요를 나타내주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뭐예요? 서리가 내린 후에 된서리가 내린 후에 산빛이 단풍이 들어 비단을 수놓은 듯하구나. 또 넓은 들판을 내려다보니 누런 구름이 펼쳐져 있으니 저것이 바로 무르익은 벼로구나. 얘도 풍요죠. 그리고 물고기 잡이하는 사람들이 가을이다 보니 통통하게 살찐 물고기들을 많이 수확할 수 있어 잡아들일 수 있어. 그 피리 소리가 너무 흥겹게 들리는구나. 자, 가을 부분입니다. 자, 정리해 보시면 아름답고 풍요로운을 왜 여기다가 정리해 넣는지 알죠? 뭐 어적 그 다음에 황운 요것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가을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초목 다진 후에 왠지 알겠지? 그렇지. 겨울입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강산이 매몰했다. 강과 산이 매몰했다는 건 어디 매몰됐다는 거? 산사태 났다는 게 아니겠지요. 뭡니까? 눈에 뒤덮여서 매몰되어 있다. 눈 밑에 매몰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조물이 헌사하야. 조물주가 야단스러워서 이거 마찬가지 상춘곡에서 봤던 표현이죠. 야단스럽다는 얘기는 극성스럽다. 난리법석이다. 그런 뜻으로 쓰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아름답다, 기기묘묘하다, 다양한 모습이다 정도로 아름답다는 뜻으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빙설로 꾸며내니 얼음과 눈으로 꾸며내니 자연을 경국요대 옥회은산이 안져버렸으라 그랬어요. 자, 경국요대라는 것은요. 옥으로 장식한 궁, 옥으로 장식한 대, 즉 옥으로 장식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집 정말 좋더라. 경국요대던 걸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 의리 뻑적지근한 집을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겠습니까? 그렇지요.
눈 덮인 얼음이 덮인 그런 자연을 얘기하는 거겠죠. 옥회 은산, 옥으로 만든 바다, 그 다음에 은으로 된 산이겠지요. 마찬가지. 겨울에 강과 산, 바다와 산 주변의 자연 경관들을 얘기합니다. 눈이 덮여 있거나 얼어붙어 있거나 한 자연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저해버렸어라 눈 앞에, 눈 아래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지만 눈앞에 펼쳐져 있구나. 건곤도 가멸사, 건곤 뭐야? 하늘과 땅 사이가 가멸사. 가멸사라는 말은 우리말로서 풍요롭다, 풍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풍성하다, 가득 차 있다. 간 데마다 경이로다. 가는 곳마다 경이로구나. 아름다운 경치로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본사 일부분에서도 마찬가지요. 세 개의 단락으로 선생님이 나눠주고 근경에서 원경으로 넘어가면서 마지막 구절이 근경 원경을 전부 다 종합해서 정리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원근에 볼 것이 많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사 2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단락 정도로 나눠 볼 수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아름다운 자연들을 종합하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풍요로운 경치가 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맥적으로 맞게 한다면 가는 곳마다 장소를 이동했다기보단 계절의 변화니까 매 계절마다라고 고쳐 쓴다면 문맥적으로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네 번째 단락까지 정리해보면 뭐예요? 아름다운 겨울의 경치입니다. 그렇죠? 초목이 다 지고 나니 강과 산이 눈에 뒤덮여 있어서 조물주가 야단스러워 눈과 얼음으로 주변의 자연경관을 꾸며놓았으니 그 모습이 마치 옥으로 장식해 놓은 건물과 같고 옥으로 된 바다와 같고 은으로 된 산과 같더라. 이런 모습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 사계절 내내 하늘과 땅 사이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들이 많은 것 같아. 내가 있는 이 면항정 주변 경관 아름답지 않우?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 가을 부분에서는 설이라는 시어, 그렇죠? 설이라는 시어, 그 다음에 금수라는 시어, 그 다음에 황운이라는 시어는 완벽하게 가을이라는 계절을 나타내주는 시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응설 마찬가지죠. 완벽하게 겨울이라는 계절을 나타내주고 경국요대와 옥현사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마찬가지로 이 녀석들도 겨울이라는 계절감을 느끼게 해주는 시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사 1에서는 무엇이었다? 원, 그 다음에 근원, 시선의 이동, 본사 2에서는 뭐였다? 그렇죠.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경관.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작가가 초점을 맞춘 것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묘사하는데 주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아름다운 자연경관 봤지? 그럼 뭐 해야 돼? 그렇지, 우리는 자연경관을 그냥 놔두고 못 봐. 반드시 뛰 들어가야 돼. 멋진 물이 있으면 반드시 벌거벗고 뛰어 들어가야 되고 멋진 산이 있으면 올라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인간을 떠나도 내 몸이 겨를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인간을 당연히 뭡니까? 그렇죠, 속세가 되겠습니다. 속세를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없다. 겨를 없다는 얘기는 바쁘다, 여유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왜 여유가 없느냐? 뒤에 있는 것들이 원인입니다. 네 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요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듣고 싶고, 바람도 혀려하고 달도 맞으려고, 바람도 쐬고 싶고 달도 맞이하고 싶고, 밤은 언제 죽고 고기는 언제 낫고, 밤은 또 언제 죽고 고기는 또 언제 낚느냐. 십이란 뒤다듬며 딘꽃이란 니 쓸려뇨. 살인무는 누가 닫아야 하며 또 진꽃은 누가 쓸겠느냐. 이 모든 것들을 시조가자 자신이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참이 나쁘거니 아침이 부족하니 나조해라 시를 쓰냐. 나조해라 뭐예요? 저녁이라고 주의하라고 했던 시어지요. 나조 딱 하면 낮같이 느껴지는데 저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침이 부족하니 저녁이라고 싫겠느냐.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데 아침 나절에 대낮에 전부 다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밤이라고 내가 싫겠느냐? 즉 밤에라도 싫지 않고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 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유야하랴. 오늘 이 많은 것들을 즐기기가 어려운데 내일이라고 여유가 있겠니? 그러니까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연을 즐기는 행위들을 하기에 시간이 나에겐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얘기겠죠. 이 매에 앉아보고 저 매에 걸어보니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으로 걸어가 보니 번노한 마음에 번잡한 마음이죠. 복잡한 마음인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복잡한 마음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심리가 아니라 긍정적인 심리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놀이공원 가가지고 마음 먹고 놀이공원 친구들하고 놀러 가가지고 자유이용권을 딱 끊었는데 이날따라 사람들이 없더라. 그래서 여기 놀이기구가 30개인데 그거 다 타기로 마음 먹었다.
굉장히 바쁘겠죠. 그런데 굉장히 바쁘다고 짜증내겠어요? 아, 또 타야 돼. 신경질나. 집에 가고 싶어. 이러겠어요? 아니죠. 막 신나가지고 어우 정신없어 정신없어 그러면서 신나서 타죠. 그것과 마찬가지 심리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번노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버릴 일이 아주 없다.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안 탈 것이 타지 않을 것이 전혀 없다. 모든 놀이기구를 타야 되겠어 하는 심리하고 똑같다. 실사에 없거든 길이나 전하리야. 와, 이렇게 바쁘니까 길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이 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이 되겠습니까? 자연으로 연결되는 길. 그렇죠. 자연 즐기는 것으로 오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왕정에 이 사람이 즐겁게 놀고 있으면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즐겁게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곳으로 오라고 미처 말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바빠서. 이것은 앞에서 보았던 상춘곡하고 대비되죠. 어떻게 대조가 됩니까? 상춘곡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한가롭게 즐기는 맛이 있지만 혼자 적적하기 때문에 입안 이웃들아 해서 친구들하고 함께 놀러 가자라고 청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청유할 시간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청유가 있느냐 없느냐도 비교의 대상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다만 한 청려장이 다만 한 개의 청려장. 청려장이란 것은 명아주대로 만든 지팡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자주 나오니까 장자만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지팡이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이게 무엇으로 만든 지팡이냐 수능에 나오겠어요? 시험에 나오겠어요? 미쳤죠, 그죠? 다 무디어 가느라. 자, 여기서 당연히 무디어 간다라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지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무엇이 자연 즐김이 너무나 바빠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고 청려장 명아주대로 만든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인간 세상 속세를 떠나오면 조금 여유가 있을 줄 알았더니만 전혀 겨를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이것도 봐야 되고요. 저것도 들어야 되고요. 바람도 쐬야 되고요. 달맞이도 해야 되고요. 밤도 주워야 되고요. 물고기 낚시질도 해야 되고요. 또 살인문 닫는 것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꽃을 쓰는 것도 내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아침이라고 해서 이것을 다 할 수 없으니 저녁이라고 내가 쉬고 있겠어요? 저녁 때도 이 자연 즐기기 일들을 쉼없이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다 하지 못해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내일이라고 여유 있겠어요? 두고두고 즐겨야 할 일들이죠. 또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가 보고 너무나 바쁜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습니다. 즉 너무 바쁘지만 한 가지도 버리고 싶지 않고 다 즐기고 싶어요. 쉴 새 없으니 길을 이 아름다운 자연에 놀러 오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내 지팡이가 너무 놀러 다녀서 다 닳아 없어질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요겁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즐기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를 반드시 잘 정리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바람을 쐬는 모습, 달맞이하는 모습, 낚시질하는 모습, 그렇죠? 살인문 왔다 갔다 하면서 닿는 모습, 그 다음에 꽃을 쓸고 있는 모습, 뭔 말인지 알겠죠? 이산저산으로 옮겨 다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그려볼 수 있는, 추리할 수 있는 시적화자의 모습이다.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을 즐기기에 즐거움이 너무나 크다라는 얘기. 자, 자연 즐겼습니다. 이제 뭐합니까? 바로 그렇죠. 술 나옵니다. 술이 익었거니 버지라 없을소냐. 술이 익었으니 친구가 없겠어요. 분명히 앞에 길을 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 모순된 표현 아닙니까?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즐거움을 고정된 어떤 틀에, 구태의연한 틀에 맞추고 있으니까 모순이 되고 안 되고 보다는 어떻게 자연을 즐기고 있느냐, 어떤 모습이냐, 어떤 정서냐를 우리가 주로 주목해가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술이 익었으니 버지라고 없겠냐, 친구가 없겠냐, 불내며 타이며 불고 타고 혀며 이하며 뭐예요? 불고 악기를 연주하는 거죠. 어떤 악기는 불고 어떤 악기는 타고 어떤 악기는 켜고 어떤 악기는 흔드는 거죠. 온가지 소리로 악기 소리로 취흥을 배하거니 취흥을 재촉하니 취한 흥을 재촉하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붙으시랴. 근심이 내게 있겠으며 시름이 내게 붙어 있겠느냐. 누락 앉으락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가 오호, 이거 바로 뭐예요? 댄스입니다. 댄스인데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가 하고 있는 게 예전에 우리의 춤은 이거잖아요. 근데 마치 요즘 비보이 댄스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만 그냥 경쾌한 음악에 춤을 추고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음주와 가무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군요. 을푸락 파라마라.
시를 읽기도 하고 노래를 읽기도 하고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노회로 여유롭게 자유스럽게 이런 얘기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로이 노니 근심 걱정 없이 노니 천지도 넓고 넓고 천지 이 세상이 넓기도 넓게 느껴지며 1월이 한가다 1월 해와 달이잖아요. 그렇죠. 나날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한가롭다. 하루하루가 한가롭다. 희왕도 모를러니 희왕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중국의 전설적인 왕입니다. 이름이 뭐냐면 선생님 이름하고 비슷하죠. 보키씨입니다. 보키씨. 이 황제 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태평성대였대요. 그렇죠. 전설의 왕으로서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태평성대를 이루어 주셨던 그런 왕입니다. 그렇다면 희왕을 내가 모르는데 이적이 지금 내가 있는 이 공간 이 시간이 기로구나 그랬어요. 그것이로구나 그 얘기는 뭐야? 태평성대로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술이 익었으니 친구가 없겠느냐. 친구와 모여서 여러 가지 악기 소리를 벗삼아서 취흥을 돋구니 근심도 없으며 시름도 없다. 누웠다 앉았다 굽혔다 젖혔다 정겹게 춤을 추면서 휘파람도 불고 자유롭게 노니 천지가 넓게 느껴지며 하루하루가 한가로우며 즐거울 수밖에 없구나. 내가 태평성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삶이 바로 태평성대가 아니고 뭐겠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술을 마시면서 즐기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본사 2의 6번째 단락이었고요. 자 다음 단락 결사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뭐가 나옵니까? 신선이 나오죠. 신선 안 나올 수 없다 그랬죠. 술이 많이 취하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러죠. 자, 신선이 된 듯한 느낌을 갖는다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었죠. 왜 굳이 그런 취한 상태를 신선으로 표현했느냐? 왜 그랬어요? 이게 바로 자연 친화적 삶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최고 모델입니다. 최고 모델. 최고 모델이기 때문에 신선이 된 듯한 느낌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신선이 어떻던지 이 몸이 기로고야. 자 태평성대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자연친화적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태평성대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긴 뭐예요? 신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신선이 된 듯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연친화적 삶의 최고의 모습을 즐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강산풍을 거느리고 강과 산과 바람과 달을 거느리고 자연을 거느리고죠. 100년을 다 누리면 100년이라는 건 항상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평생이라고 얘기한다라 그랬죠. 아, 이 사람이 진짜 100년 살았나요? 그런 질문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평생 다 누리면 악양루상의 이태백이 살아오다. 이태백이라는 사람 중국의 시선이죠. 악양루라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노래를 불렀던 그런 시설입니다. 시를 잘 썼던 시인이에요. 살아온다 하여도 호탕정해야 이에서 더할 수냐. 즉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호탕정해 내 풍류 나의 자연친화적 삶과 그 다음에 누구요? 이태백이의 자연친화적 삶을 비교해 본다면 누가 더 뛰어나겠니? 이런 얘기인데요. 더 나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비등비등하다,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는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와? 그 중국의 최고의 문인이면서 자연친화적 삶을 살았던 시선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 몸이 이런 검도 역군인샤다 그랬어요. 이 몸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또한 임금의 은혜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상춘국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얘기하면서 임금님한테 살짝 미안하죠. 그래서 여기다 서비스 멘트로 임금님 고마워요. 또한 임금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신선이 된 거예요. 태평천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마음을 이 안에다가 덧붙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것은 이 충성스러운 마음, 역군은이 이 작품 자체의 핵심, 목적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연 친화적인 삶이 핵심이 되고 이 부분은 부수적으로 서비스 멘트로 싹 들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사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선이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신선이에요. 강과 산과 풍월, 자연을 거느리면서 자연을 누리면서 내 한평생을 잘 살아간다면 악양루에서 자연을 즐겼던 이태백이하고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만 못하겠습니까? 저도 그 정도는 됩니다. 이 몸이 이와 같이 즐겁게 자연을 누리면서 사는 것도 임금님의 은혜이니 감사하는 마음도 저는 잊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되겠죠. 자, 신선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드러냈어요? 그렇죠. 비교를 통해서 드러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유교적인 충성스러운 마음을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얘는 주된 목적은 아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숨가쁘게 넘어온 것을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앞부분에 뭐 나왔었어요? 그렇죠. 면왕정의 소개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재월봉 봉우리의 용 같은 모습, 용의 대갈통 같은 모습. 그 위에 바위 위에다가 소나무 대나무 헤쳐내고 학의 그 날갯짓하는 모습처럼 생긴 면왕정의 모습 얘기했었죠. 그곳의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가까운 곳에 물, 그렇지. 그 다음에 모래사장, 그렇지. 그 다음 뭐 기러기, 멀리 있는 경치, 산의 다양한 모습 얘기했었죠. 이렇게 해서 본사의 첫 번째 단락을 이야기했고, 본사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계절에 따른 시상의 전개 방식이 살짝 바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날의 아지랑이, 그렇지. 여름에 뭐예요? 시원하게 낮잠 자는 모습. 가을에 뭐였습니까? 그랬죠. 풍요로운 모습이었죠. 단풍들, 그 다음에 단풍, 그리고 논, 무르익은 벼, 그렇죠. 그 다음에 물고기 많이 잡히는 얘기, 그렇죠. 겨울에는 뭐예요? 옥회, 은산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자연 얘기했었죠. 이렇게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이야기한 후, 그죠? 이렇게 묶어서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얘기한 후 뭐예요? 그곳에서 즐기는 건 몇 가지 행위들 나왔죠. 밤 죽기, 무슨 꽃 어쩌고 저쩌고 낚시질하기 뭐 이런 거 쭉 나왔습니다. 그런 거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고, 이런 즐기다 보면 꼭 뭐 생각나? 술 생각나? 그래서 뭐예요? 음악을 배경 삼아서 열심히 댄스하면서 술 먹는 장면 나왔죠. 술 마시면 알딸딸하게 취해. 그래서 신선적인 풍모 나오면서